매년 4월 14일은 블랙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초콜릿과 사탕을 받지 못한 솔로분들이 만든 솔로만을 위한 날이죠. 화이트데이에 대응해서 만든 블랙데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날은 짜장면과 같은 검정색 음식을 먹으면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런데 이 블랙데이가 있기 4일 전 4월 10일은 천문학자들에게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은 지난 2019년 4월 10일 처음으로 블랙홀의 실제 민낯을 관측해 발표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전역에 전파 망원경들을 총동원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를 통해서 블랙홀의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 그리고 5,5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타원 은하 M87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찍었던 M87 중심 블랙홀의 초상화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초상화의 주인공에게 포웨희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포웨희는 하와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말로 빛으로 장식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이 초상화 속 블랙홀의 모습은 마치 불그스름하게 잘 구운 글레이즈드 도넛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매년 4월 10일 도넛을 먹으면서 블랙홀 데이를 기념합니다. 아직 연인이 없는 솔로 천문학자라면 4일 간격으로 한 주 동안 도넛과 짜장면을 배불리 먹게 되겠네요. 천문학자들이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한 이 블랙홀의 모습은 앞서 물리학자들이 예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포웨이 블랙홀의 초상화에 새로운 붓터치를 더하면서 그 초상화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블랙홀의 모습을 포착했죠. 이 새롭게 완성된 블랙홀의 초상화는 어떻게 그려진 걸까요? 재밌게도 이 블랙홀 사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물리학자가 아닌 화가 파블로 피카소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홀과 피카소엔 놀라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 배우는 블랙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블랙홀에서 훨씬 멀리 벗어난 곳이라면 블랙홀의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블랙홀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탈출 속도가 작아집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점점 가까이 접근할수록 블랙홀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탈출 속도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블랙홀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야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되는지 그 경계의 범위를 블랙홀 주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는 빛이 블랙홀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경계 안에선 빛이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보통 천문학자들이 블랙홀의 크기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블랙홀 자체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 점에 모든 질량이 무한에 가까운 밀도로 뭉쳐있는 초고밀도의 코딱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의 질량이 무겁고 중력이 강할수록 훨씬 더 멀리 벗어나야만 빛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즉 블랙홀의 중력의 세기는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관습적으로 편의상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크기를 블랙홀의 크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 크기를 수학적으로 처음 계산한 물리학자 이름을 붙여서 이 크기를 슈바르트실트 반지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블랙홀은 주변의 별과 가스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엄청난 우주급 폭풍 먹방을 선보입니다. 블랙홀 주변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맴돌면서 뜨겁게 달궈진 물질들이 블랙홀 주변 거대한 도넛처럼 에워싼 채 원반을 형성하는데요. 이러한 원반을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이라고 합니다. 보통 강착 원반은 사건의 지평선의 3배 정도까지 블랙홀 주변에 형성됩니다. 그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면 물질들이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면서 블랙홀 곁을 맴돌지 못한 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죠. 블랙홀 주변 사건의 지평선 크기의 1.5배 정도 거리까지 접근하면 빛, 즉 광자 역시 블랙홀 곁을 안정적으로 맴돌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나 블랙홀 가까이 접근하면 광자도 블랙홀로 끌려갈지 블랙홀 바깥으로 벗어날지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이렇게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새어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갈리기 시작하는 이 영역을 블랙홀 주변의 광자고리, 포톤 링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자체의 모습은 지금의 기술로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아무런 빛도 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심의 한 점에 숨어있는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과 광자고리의 빛을 볼 뿐이죠. 보통 일반적인 별에선 별빛이 그냥 곧게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우린 그 중에서 우리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린 항상 별의 앞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우리를 등지고 있는 별의 뒤통수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경우는 다른데요. 우리가 블랙홀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보고 있는 블랙홀의 앞 얼굴에서 출발한 빗줄기는 그대로 우리 시선을 향해 날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랙홀의 경우에는 다른 별과 달리 우리 시야에서 바로 보여선 안 되는 뒤통수의 빗줄기 역시 그 경로가 심하게 휘면서 거의 유턴하다시피 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랙홀 주변에서 빛의 경로가 심하게 휘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며 퍼지는 그 영역을 바라보면 대략 사건의 지평선 크기의 2.6배 정도의 영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 영역을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 볼 수 있는 어둠 속 중앙의 블랙홀에 가장 가까운 영역의 한계가 바로 이 블랙홀의 그림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공개했던 블랙홀의 초상화의 모습은 사실 이 블랙홀의 그림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블랙홀 자체가 괴물의 깊은 목구멍에 해당한다면 블랙홀 주변에 빨려가고 있는 물질이 맴도는 강착 원반은 그 입 주변에 묻어있는 밥풀과 소스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심 블랙홀에 가까운 광자고리는 괴물의 입술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린 무슨 수를 써도 괴물의 목구멍 자체를 들여다볼 순 없지만 먹방을 찍고 있는 이 괴물의 지저분한 입 주변과 입술까지는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어쩌면 이 블랙홀의 초상화는 블랙홀이란 괴물이 남긴 입술 자국, 강렬한 키스마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이 뻥 뚫린 채 밝게 빛나는 고리의 형태, 도넛 모양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된 겁니다. 블랙홀 주변의 빛의 경로가 뒤집힐 정도로 휘어지게 되는 아주 강력한 중력 렌즈의 효과는 영화 인터스텔라 속 가르강튀아 블랙홀의 모습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화 속 블랙홀의 모습을 보면 중앙에 새까만 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한 빛조차 새어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 안쪽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 밝게 빛나고 있는 강착 원반이 에워싸고 있죠. 마치 토성이 주변에 거대한 얇은 고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블랙홀은 그 곁에 강착 원반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강착 원반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데요. 간단하게 블랙홀 옆에 훌라후프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위와 아래에도 고리의 형태가 휘어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주변의 빗줄기의 경로를 꺾어버리는 강력한 중력 렌즈 효과 때문입니다. 토성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토성의 앞으로 지나가는 고리만 보이고 토성 몸통의 뒤로 가려진 고리의 일부는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성이 엄청 강한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을 휘어버린다면 토성 몸통 뒤에 가려져 있던 고리의 빛 일부가 완전히 유턴하다시피 해서 우리의 시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의 위아래로 뒤에 가려져 있던 고리의 허상이 그려지게 되겠죠.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표현했던 블랙홀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결국 블랙홀은 그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시야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의 얼굴뿐 아니라 원래는 시야에 가려져 보여선 안 되는 옆모습, 뒤통수의 모습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모습은 동시에 한 캔버스 위에 앞모습과 옆모습, 뒷모습을 동시에 그리고자 했던 입체파 큐비즘의 대가 파블로 피카소의 화풍을 떠올리게 하죠. 블랙홀의 초상화는 빛이라는 물감과 중력이라는 붓을 통해 완성한 블랙홀의 앞통수와 뒤통수를 동시에 담고 있는 중력의 큐비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19년 4월 공개된 포웨히 블랙홀은 태양 질량이 650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그 덩치에 걸맞게 블랙홀 주변 사건의 지평선과 광자고리의 영역도 아주 거대합니다. 포웨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반경은 약 160억 킬로미터 크기입니다. 이 블랙홀의 초상화 중심에 태양을 두면 명왕성 궤도가 통째로 이 도넛 모양의 가운데 구멍 속에 쏙 들어갑니다. 이 초상화 위에 지구 바깥으로 인류가 날려보낸 가장 먼 탐사선 보이저호의 위치를 찍어보면 가까스로 사건의 지평선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이 블랙홀 초상화에 담긴 모습은 우리 태양계가 통째로 쏙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아주 거대한 붉은 도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한 도넛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관측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블랙홀 주변에 자기장을 그려보는 것이었죠. 천문학자들은 이를 찍기 위해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거대한 접시 에이펙스 망원경들을 활용한 간섭계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진처럼 중심의 블랙홀을 나선 모양으로 휘감고 있는 자기장의 흐름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모습을 얻게 되었을까요? 지구 전역에 나침반을 깔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모든 나침반 바늘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동일한 하나의 방향으로 쭉 정렬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서 그 주변 먼지 입자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 하나의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입자들은 그들이 정렬된 그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투과시키는 일종의 편광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 주변의 빛들이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편광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주변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이 아주 약하면 그 주변 물질은 블랙홀 주변을 둥글게 맴도는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빛은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편광되어 관측이 되는데요. 결국 블랙홀의 자기장이 약할 때에는 중심의 블랙홀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편광된 빛을 보게 됩니다. 반면 블랙홀의 자기장이 엄청 강해서 자기장 자체가 중심의 블랙홀에서 뻗어나가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면 이번엔 반대로 그 자기장에 수직하게 둥글게 고리를 그리는 모습의 편광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 자기장이 너무 약하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은 그 중간 정도의 세기를 갖고 있다면 블랙홀 주변의 편광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와
둥글게 휘감긴 고리 형태 그 중간에 해당하는 약간 안쪽으로 휘감긴 나선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블랙홀 주변 평광된 빛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이번에 새로운 자기장 관측 결과까지 추가한 이 블랙홀의 초성화를 보면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입체파 형식의 밑그림 위에 하나의 방향으로 휘감기는 고흐 스타일의 강력한 붓터치가 추가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붉은 빛깔로 밝게 빛나고 있는 광자고리를 따라서 나선 모양으로 휘감긴 자기장의 흐름을 보면 가끔 극혐 음식으로 등장하는 스파게티 도넛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블랙홀 주변 자기장 관측까지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블랙홀 데이에 평범한 도넛이 아니라 스파게티 도넛을 먹는 건 어떨까요? 5,500만 광년 거리에서 시공간을 휘감고 있는 무시무시한 블랙홀을 닮은 도넛을 손에 쥔 채 한 세기도 더 전에 블랙홀의 존재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의 위대함을 맛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